안녕하세요,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야당동에 있는 포름 신축 빌라 DP를 다시 했다고 해서 오픈할 때 한번 촬영하고 다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DP가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다른 집이 됐더라고요. 예쁘게 열심히 또 촬영을 해볼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더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4일 전에 커뮤니티 게시글에 멤버십 이벤트 관련해서 글을 작성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총 멤버십 가입자가 100명이면 유튜브 측에서 저한테 3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한 달 뒤인 10월 한 3일, 4일까지는 이 기간이 적용이 돼서 가입자 100명이 됐을 때 300만 원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저는 이 300만 원을 받아서 제가 꿀꺽하는 게 아니고 이 300만 원 전액을 멤버십 가입자 분들한테 이벤트를 열어서 돌려드릴 예정이었거든요. 요거 좀 신선하다, 그리고 금액도 좀 크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돌려드리면 또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 가입자는 13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100명이 꼭 다 채워지길 바라는 건 아니고요. 가입자가 몇 명이 됐든 간에 그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게 매월 990원이 자동 결제되는 거다 보니까 읽어보신 분들도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990원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냥 패스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한 달, 두 달만 유지를 하면 되니까 재밌는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벤트를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집 소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여기는 경의중앙선 운정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운정역은 도보 한 7분이면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건너가면 바로 또 호수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책하기에도 좋은 그런 위치의 신축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입지 조건은 설명란을 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전체 13개 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1개 동 만들어 놨고 분양 중에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옆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지가 형성이 될 예정이고요.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입니다. 이쪽에도 주차 공간이 있고요. 저기 반대편에도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건너가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공동현관 앞으로 갈 때는 이쪽은 계단이 없어요. 그래서 유모차, 자전거, 휠체어 이동이 좀 편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저 맞은편에다 주차를 하고 올라오실 때는 계단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3층인데요. 여기 1층 세대들은 또 다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세대가 지금 4개인데 그 중에 3층을 모델하우스로 쓰고 있어서 그 집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엘리베이터는 13인승으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3층 세대의 전용 면적은 21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해서 40.5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현관은 양쪽에 신발장이 있는데요. 좌측에는 4칸이고 우측에는 3칸인데 가운데 거울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7칸이니까 신발 수납은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중문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일괄소등 버튼의 위치는 우측에 있어요. 그리고 좌측에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부터 크기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3000에 3000 정도 나오는 방이니까 침실로 쓰기에는 적당한 크기의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옆에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이 있는데 이 방은 여기 가로폭이 살짝 첫 번째 방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이 가장 작은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실로 쓸 수는 있는데요. 방이 4개나 되니까 식구가 많지 않으면 이 방은 다른 용도의 방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뒤에 또 다른 방이 있어요. 세 번째 방인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은 이제 안쪽까지의 길이가 4m가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여유가 있는 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방 3개에 모든 공간에 북박이장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작은 방은 통째로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모든 공간에 조절기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합니다. 자,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딱 들어서자마자 환기창이 보여서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양변기, 세면대, 안쪽으로 샤워 공간은 부스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2단 수납장도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조금 안쪽으로 더 따라 들어가면 주방이 나옵니다. 확실히 DP가 되어 있으니까 DP가 되어 있지 않을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주방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일단 식탁 자리도 따로 나올 정도고, 이렇게 보셔도 주방이 작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거실하고 주방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상하부장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방의 수납은 많이 가능하다, 그런 주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쪽에 냉장고 2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본 옵션입니다. 그리고 광파 오븐 레인지도 있는데 이것도 기본 옵션이고요. 여기에 문을 열어보면 안쪽에 행거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이 안쪽 폭은 많이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저렇게 안쪽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안쪽은 폭이 좀 좁다 보니까 안쪽에 수납은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짐들을 적극적으로 이 안쪽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폭이 좀 좁아서 이런 생각인데, 여기는 뭐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짐을 보관하시면 되니까 사용하시는데 뭐 많이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 안쪽에다 큰 짐을 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폭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아래쪽, 그러니까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이죠. 아래쪽에도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채워져 있고요. 3구 전기레인지가 메인 쿡탑, 위에는 후드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이렇게 레트로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레놀릿 주방이라고 해서 뭐 명품 주방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고가주택에서 많이 시공하는 주방이라고 하는데, 주방만 한 1억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이 1억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빌라 가격에 맞게끔 적당히 시공을 한 거예요. 가격을 맞춰서. 그래서 완전 고가주택에 들어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 느낌을 많이 내려고 이렇게 예쁘게 연출을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수대 있고요. 위에 환기창도 잘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주방의 식탁 자리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4인용 사각 테이블이든 원형 테이블이든 갖다 놓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다용도실은 이 뒤에 있는데요. 안쪽을 보면 여기는 2구 가스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맞은편은 개수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조 주방이 안쪽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럼 세탁기는 어디에다 둬야 될까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워시 타월을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타워형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안 들어가요. 지금 여기 수납장이 쳐져 있는데 세탁기 자리가 여기가 되거든요. 근데 타워형은 안 들어가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서 미리 여기에 맞게끔 이 사이즈에 맞는 AI 콤보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가 같이 되는 그 상품을 옵션으로 넣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제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게끔 들어가는데, 그럼 나는 타워형 산 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당근회사가 비싼 가격에 잘 파시고 신상 상품 워시 타워, 그러니까 겸용이죠. AI 콤보 제품으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봤고요. 여기에도 수납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옆은 그냥 일반 수납 공간이고, 여기는 또 팬트리예요. 자, 안에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센서가 작동해서 켜집니다.
공간은 그래도 제법 나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온전히 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안쪽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거도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수납이 많이 가능하다. 이 안쪽까지 활용하면 주방도 수납이 넉넉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납은 걱정할 게 정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주방을 봤고요. 안쪽에 있는 거실입니다. 아치형 문을 따라 들어오면 거실도 굉장히 넓어요. 일단 요 가로폭 있죠? 가로폭은 당연히 5000 사이즈가 훨씬 넘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사이즈 표시를 안 하고 있는데 귀찮아서가 아니라 사이즈를 매번 이 표시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할 뿐이지, 귀찮아서는 아닙니다. 무튼 이 현장의 거실 가로 사이즈는 5000이 훌쩍 넘고, 이쪽 여기서 봤을 땐 이게 가로가 되겠죠. 요 사이즈는 한 47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실 자체는 굉장히 넓은 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실링팬이 있고 전열 교환기도 있고 에어컨도 다 있고요. 방향은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뻥뻥 터져 있는데 이걸 왜 가려놨을까 라고 하시겠지만, 자, 이 앞으로 빈 공터가 보이죠? 거기에도 이제 다른 동들이 더 들어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커튼으로 살짝 가려 두신 건데, 이 앞에 다른 동들이 좀 들어오면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겠죠? 살짝 좀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면 거실 앞 뷰가 조금은 가려질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들어올지를 몰라서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들어올 거니까 지금 같은 뷰는 아니라는 거, 그거를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호는 동양화학 이중 창호를 사용했습니다. 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동향이라서 잘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안방이니까 많이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여기 가로폭이 지금 한 4m 230 정도 되니까 꽤 큰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방이에요. 그리고 안방에 욕실이 있는데 안방 욕실에도 환기창이 있어서 욕실마다 환기창이 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것 같고요. 2단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 선반도 제작이 되어 있고요.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안쪽에 이번에는 욕조를 넣어놨습니다. 선택의 폭을 좀 늘린 거죠. 어떤 현장은 안방 욕실이든 메인 욕실이든 다 욕조가 없는데, 여기는 안방 욕실에는 욕조가 있고 메인 욕실에는 샤워 부스가 있고,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쁜 안방을 봤고요.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을 보겠습니다. 드레스룸은 또 한쪽 문은 열어보면 그냥 일반 수납장인데, 양쪽 여닫이 문을 열어보면 안쪽에 공간이 제법 되는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디귿자 행거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펼쳐놓으면 10자가 훌쩍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납은 정말 많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드레스룸 공간이에요. 자, 여기 채광창 하나가 또 설치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레스룸까지 오늘 포룸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이제 오픈했을 때 DP가 안 되어 있을 때 촬영을 해서 소개를 했는데, DP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다시 와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집을 촬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요거는 다른 현장하고 좀 차별화가 돼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건,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에어컨 한 대, 그리고 에어컨 2대, 거실까지 2대죠. 그리고 제가 안쪽에서 보여드렸던 방 3개에 에어컨이 다 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여기도 있죠? 자, 여기도 있죠. 그리고 이쪽까지 하면 방마다 에어컨이 다 있고 거실에도 에어컨이 있는 겁니다. 그럼 5대의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포룸 타입이라고 해서 가서 촬영을 해보면 방 하나에는 꼭 에어컨이 안 달려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어떤 영상에서는 이 다음번에는 조금 방마다 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용량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외기 용량 때문에
저기 방 하나에 에어컨을 뭐 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실외기의 용량을 또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마다 에어컨 다 설치를 할 수 있고요. 거실 주방까지 해서 주방 빼고요, 거실하고 안방까지 이렇게 전체 에어컨 5대가 포름 타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최근에 보여드렸던 신축 빌라의 포름 타입들 가보면 이제 방 하나에는 빠져 있어서 여기가 다른 현장들하고 좀 차별화해서 이렇게 또 신경 써서 에어컨도 다 설치를 했다.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살짝 좀 부연 설명을 길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름 타입이 나오면 이 현장처럼 모든 방에다가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바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름 타입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